야, 112번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알파 베타는? 자, 그러면 다음 두 식을 근으로 하고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저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두근의 합은 얼만데? 걔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죠? 그지? 이거 구하면 되지 않아?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할 수 있지 않아? 곱은요? 곱하면 얼마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1이니까 이것도 계산 가능하죠? 다음 118번.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알파 원래 안 지우던데 자꾸 습관적으로 지우대. 122번? (122번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1차 항의 개수가 뭔데요? 이 식 정리해 보시면 3x제곱이에요. 앞에 3 있어요. 3. 이것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2b, 2c, x고요. ab, bc, ca는 0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맞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배를 하고 3으로 나눈 값이 얼마라고요? 4예요. 그 다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3으로 나누는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저 마지막 아래식은 뭐예요? 3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어쩌고 라고 나올 거고요. 더하기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0이죠. 뭐 구하는 문제입니까?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죠. 됐을까요? 됐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힘들면 넘어가가 아니라 힘들거나 어려우면 그 부분을 더 해야 된다. 헷갈릴수록 반복해야 되고 더 많이 경험치를 더 쌓아야 돼요. 니네가 1단원에서는 이만큼 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필요 요구 경험치량이 다르다라고 넣고 있고 그것도 심지어 그 사람마다도 단원마다 경험치가 필요한 양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단원을 한 10문제, 20문제만 풀어봐도 익숙하게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분은 100문제
풀어야지만이 익숙해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전까지는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패대기 치지 마시고 제발 숙제 좀 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비워놓고 그러시면 회피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만, 이거를 회피해서 해결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심지어 수상에 있는 내용이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회피하고 넘기시면 수하, 수원, 수투 다 날리세요. 다 날라갑니다. 한마디로 그냥 수포랑 같아요. 여기서 힘드셔도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니네 3년 남았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까요? 360, 360, 1150일 정도 남으셨네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인다. 그치? 150일만 지나면 세 자릿대로 깨져요. 초등학교 6학년 지겨웠잖아요. 6년 동안. 중학교 3학년도 이렇게 지겨웠잖아요. 그 지겨운 거 한 번만 더 하시면 이제 끝나요. 한 번도 아니다. 2번 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제. 되게 많이 남았죠? 그죠?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남았겠죠. 뭐 한 4년 뒤에 시험 볼 수도 있고, 5년 뒤에 시험 볼 수도 있고, 뭐 6년 뒤에 시험 볼 수도 있겠죠. 뭐. 그죠? 그거야 뭐 니네 선택의 자유니까 뭐 제가 뭐 할 말은 아닙니다만.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이 공부를 해봐서 하는 얘기인데 재수하면은 보통 성적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유지돼요. 웬만해서는 유지되고요. 올라가기 쉽지 않고요. 떨어지긴 쉬워요. 실제로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잖아. 생각 한번 해봐라. 1년 동안 빡시게 수능만 몰빵해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그 공부가 당연히 훨씬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때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양으로 따졌을 때 그 양이 예를 들어 뭐 이만큼이라고 했으면 그 정도로 꾸준히 고등학교 수능 재수학원에서 열심히만 공부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36대학교를 갈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왠지 느낌 처음 나 이거 이 상태로 할만한데? 나 이거 재수하면은 최소 건대? 한양대급? 너무 양심 없나? 그래 연고대는 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클래스가 확 높아지는 거를 제가 100명 중에서 한 5명 봐요. 5%. 그리고 나머지 한 30%에서 40% 정도는 한 단계에서 2단계 정도 올라가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유지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떨어져요. 자,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뭐냐. 재수가 답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지금 뭐 재수가 답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요. 의외로 재수를 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니네들 뭐 동아고등학교로 갔을 때 재수가 필수 코스다? 다른 학교를 가면 재수가 필수 코스가 아닌가? 심지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더 할 텐데 내신 1등급 몰빵 해야 되니까 그 내신 1등급 몰빵 했을 때 거기 수능 준비를 할 틈이 없는데
그럼 재수가 필수 코스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럼 재수를 하게 되면 극적으로 바뀌나? 지금 니네들이 하는 게, 니네들 하는 습관, 니네들 하는 그 평소 행실에서 나오는 습관, 패턴 그대로 가요. 니네들이 지금 민기적거리고 꾀부리고 대충 거리면서 하기 싫어하고 그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똑같이 가요. 효율 똥이면 똥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야, 지금 바꿔야 돼. 아니면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그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그걸 바꿀 시간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실전이기 때문에. 연습 게임이 아니에요. 연습 게임을 할 때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걸 적응해 나가면서 바꿀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럼 지금 너네들 8, 9, 10, 11 4달 남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고치고 내가 너네들한테 야, 문제 똑바로 봐 라는 얘기를 10번 이상 들으셨다면 너네는 문제를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 보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4달 남으셨다고요. 니 왜 열심히 안 해? 그럼 열심히 안 하는 습관, 그럼 열심히 하려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4달 남았다고요. 너 왜 이렇게 덤벙거려? 그럼 그 덤벙거리는 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꿀 기회가 4달 남으셨다고요. 그럼 그 다음엔 기회가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긴급탈출 버튼. 아니면 재수할 때 그 습관을 싹 다 고쳐서 처음부터 0부터 다시 토목공사부터 다시 쌓아서 층층이 쌓아 올라가시던가. 당연히 쉽지 않죠. 사람이 철을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습관이라는 거 혹은 마인드라던가 행동이라는 건 고정이 돼요. 그게 변할 수 있는 나이대가 니네 때라고 생각해요. 사회에 나가보시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사람은 바꿔 쓰는 거,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거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이 잘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돼요. 제가 처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습관이라던가 지금 뭔가 패턴이라던가 공부와 관련해서 계속 일을 해서 공부와 관련된 취업을 하고 그런 거로 인생을 사실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던가, 아니면 재수를 하시면서 시간을 부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시던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저 여태까지 대충 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니네 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허덕허덕 선생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와, 진짜 너는 그래,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만큼 너네 열심히 한 사람? 미안한데 우리 반에는 없어요.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저도 딱 100일 해봤잖아요. 니네도 딱 100일 만에 그거 할 수 있다? 내가 얘기했죠? 제가 100일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 안 했냐? 얘네들한테 안 해줬었냐? 지겹지 않냐? 대체 그만하라는데, 채원이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부족해서요.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1분 안에 끝내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놀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논 것 때문에 대학교를 그지같이 갔고요. 그래서 그지같이 가서 그지같이 간 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놀다가 학점을 말아먹었고요. 그래서 그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러면 이제 이공계열에서는 공부를 다시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하는 거라서 재수학원 보내주세요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다가 손을 놓은 거라서 어머니가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흐흐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재수학원에 처박으셨어요.
군대에서 전역한 지 3일 만에 재수학원에 처박혀서요. 처박힌 날 달력을 보니까 D-11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D-111일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한번 사람이길 포기해보자 하고 미친듯이 공부를 해서요. 네. 제가 학교 어디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아요? 들어갔어요.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하루에 3시간 잤어요. 하루에 3시간 자고 운동 1시간 하고 밥 먹는 시간 2시간 정확하게 계산하고 졸리면 1시간 정도 자습실에서 피곤하게 최대한 불편하게 자고 그 다음에 모든 스케줄에 대한 계획이 하루하루 새로 짜서 일주일 계획표, 하루 계획표, 월 계획표를 다 짜서 그거 내가 피거든요? 난 피거든요? 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단적으로 그걸 다 짜갖고 다 지키고 그걸 하루에도 한 3번인가 4번인가 보면서 계속 추스르고 수학하다가 뒤질 것 같으면 영어하다 뒤질 것 같으면 과학하다가 돼질 것 같으면 국어하다가 돼질 것 같으면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졸려갖고 죽을 것 같을 때 다시 뭐 화학을 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서요. 네. 공부하는 과목에 대한 거를 환기를 시키면서 어떻게든 공부를 안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니네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자는 시간이 넉넉하게 3시간, 한 4시간 정도 잡으면 20시간. 그 중에서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다 빼고 나면 17시간. 전 이 17시간 중에서 13시간 이상 집중력을 유지했다고 자부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 학교 내가 나온 학교니까 나는 까도 되잖아. 저는 이제 성대 나부랭이라고 계속 한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고작 100일밖에 공부 안 했는데 성대를 들어갔으면 니네는 3년 공부하면 서울대는 가겠지. 그치? 100일 공부해서 갈 수 있는 성대 나부랭이야. 성균관대학교 나부랭이라고. 기만. 뭐야? 짧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작년부터 내가 몇 번이나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지금 벌써 10번 넘게 들었어. 어쨌든 그래요. D-11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성공했으니까 니네도 할 수 있다고요. 대신 습관을 잘 들이시라고요. 이차 함수 시작할까요? 여기 대체 2차 함수라는 게 예봉하고 구리어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범위네요. 패스예요? 넌 들어가지 않아요? 중간고사 범위 2차 함수 스킵 안 되지 않아요? 그래요? 예. 야, 2차 함수가 뭐예요? 이차 함수의 특징 아는 거 한번 다 얘기해 보실래요? 포물선. 포물선이라는 거는 뭐 하는 도형이에요? 정확하게 포물선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짝수함수 그래프를 이제 보통 포물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함수처럼 y는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그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고? 선대칭이라고요. 즉 뭐가 존재한다고? 대칭, 축이 존재한다고요. 대칭, 축이라고 하는 거는 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x는 0이라고 하는 y축이라는 대칭축을 가지죠. 그러면 그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렀다?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그 점을 뭐라고 불렀다? 그쵸, 꼭지점이라고 불렀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x제곱의 값에서 a 값이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 하죠. 그러면 세 번째, 절대값 a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폭이 좁아진다. 다른 말로는 뭐 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평행이도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 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 내가 얘기했던 거 혹시 얘네들한테 얘기 안 했구나. 저번 시간에 했던 저번 시즌에 제가 그 선대측 도형의 이동 부분을 끌고 와서 잠깐 했던 부분인데요. 나연, 네가 그거죠. 여기부터 안 배웠다 그랬죠. 큰일인걸. 여러분들 이거를 설명을 하고 조금 볼륨을 작게 갈게요. x, y라는 점을 어떠한 점에 대하여 요런 점으로 이쪽 점을 이쪽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이 점이 x, y라고 한다면 여기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요?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되는 축이 존재하죠. 그 축이 두 개고요. 그게 정확하게 가로축과 세로축, 즉 x축과 y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요만큼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으로 분해하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한다면 점을 평행이동하면 그냥 갖다가 붙여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앞서서 여러분 얘는 뭐게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이게 뭐게요? x에 대한 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게요? xy에 대한 식이 0이다 라고 하는 건 뭘까요? 는영하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거 는영하면 뭐라 했어요?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럼 얘도 방정식은 방정식일 건데 문자 두 개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도형이 만들어져요.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도형의 방정식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이미 알고 계세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결과론적이 아니라 실험적인 관찰에 의한 결과값으로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배우는 3학년 1학기 과정이 아니라 왜 그런 식이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이 과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3학년 1학기 처음 할 때도 이걸 알려주는 편이긴 해요. 일단 그 식 그대로 가져가는데 지금 x가 있던 그 자리에 x를 다 빼서 x 뒤에다가 마이너스 a를 갖다 붙이고요. 집어넣어요. y가 있던 자리에서는 싹 다 빼고 y 마이너스 b를 챙겨 집어넣으면 돼요. 왜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겁니다.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그냥 갖다 더해주면 되는데 식에다가 대입할 때는 부호를 뒤집어서 집어넣어요. 왜요? 어떠한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x, y는 0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우리는 새롭게 x와 y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라고요. 얘는 알아요. 하지만 얘를 어떻게 이동한 거냐라고 따져봤더니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이 점을 x, y라고 놓고 이 점을 x 다시, y 다시라고 놓는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x에다가 a만큼을 더한 애가 x 다시가 될 거고 y에다가 b만큼 더한 애가 y 다시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점에 대한, 이 점이 속해 있는 그래프에 대한 관계식은 알아요. 그죠? 근데 이 점이 속해 있는 그래프에 대한 관계식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새로운 식을 구하기에 앞서서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를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y 대신에 y-b를 이용해서 그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a를 집어넣고, 즉 x-a를 집어넣고 y-b를 집어넣는 이 식이 바로 뭐에 관한 식이 되는 거예요? 저 노란색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랑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며요. 서로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g라는 식을 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럼 그 x-y-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점이잖아요. 그럼 그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x를 y-에 y를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이게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얘를 평행이동하는 방법이에요. x가 들어갈 자리에 x 대신에 뭐를? x-a를, y-b를. 그렇다면 지금 이어서 여기에 있는 식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식이 바뀌게 된다고요?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저 형태를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를 싹 빼고 x-p에 라는 애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y를 빼고 y-q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함수라고 하지는 않아요. 함수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형태는 y는 어쩌고 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식을 바꿔 주신다면 이렇게 식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하는 공식에 맞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평행이동을 하면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평행이동이라는 정의상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위치만 옮겨주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프의 방향은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요. 그래프의 폭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대로 가니까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축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로 무한히 있는 축이죠. 그러면 세로로 평행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에만 영향을 받아서? X축에 대한 평행이동, 가로축에 대한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받아서 대칭축이 뭐가 된다? X는 P가 된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P, Q로 옮겨준 거죠. 그래서 그냥 P, Q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요 그래프를 우리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웬간하면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을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 있죠? 꼭지점의 좌표와 그래프의 모양과, 그죠?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축의 값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웬만하면 다 나오죠? 그럼 나중에 배우는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그 다음에 유리함수 표준형, 무리함수 표준형, 이런 기타 등등 표준형들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왜 목이 아프죠? 나 오늘 소리 안 질렀는데? 왜 목이 아프지? 목이 아파요. 근육통. 그래서 이 표준형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하나씩 확인을 해본다면 P라는 애가 뭘 결정한다고? 축의 방정식을. 그 다음에 P하고 Q를 합쳐서 얘랑 얘를 합쳐서 꼭지점을, 그 다음에 A라는 애는 모양이죠. 모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일종의 비라고 생각하세요. 기울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상으로 원래 기울기라는 건 직선에서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증가량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얘를 풀어놓은 일반형 한번 볼게요. 일반형 같은 거에서는 그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나요? y절편 하나는 확인이 가능하죠. 얘만 확인이 가능하죠. 얘가 y절편이에요. 하나 더 있죠.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애는 남아있죠. 그러면 얘는 y절편이고 얘가 모양이면 얘는 뭐야? 축의 위치를 결정하죠.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축의 값을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시작을 했다면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2차 함수 지울게요. 봐봐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계산을 할 때 y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다 라는 식이 있어.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교점을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 보통 2x 더하기 3이 x 플러스 1이다 라고 식을 잡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구나 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식으로 구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얘는.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고 해서 정석이라는 거지 같은 교재에 나와 있는 3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가감법.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두 번째는 대입법.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입법. 다음 등치법이라고 해요. 그러게요. 왜? 그러니까 결국에는 y는 이라는 그 같은 값이 있다면 얘네들을 그냥
등식으로서 연결해버린다라고 하는 그 등치법이라고 하는 걸 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등치법이 아니라 그냥 대입법으로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안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이랑 요 식이랑 다른 식이라는 거야, 같은 식이라는 거야?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등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등호로 나누어져 있는 좌변과 우변에 각각 식으로, 각각 함수 형태로 변형시켜서 그래프로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여기다 적으면 안 되는구나. 저 아래다 적을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우리 얘 뭐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배운 그 등치법을 이용한 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2개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어떤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가 생깁니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와 누구? y는 0이라고 하는, 얘 뭔데요? 다른 말로? x축이죠.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뭘 구하는 거였냐면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을 해둔 식에서 교점의 x좌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이 그래프와 요 축 사이에 뭘 구하는 거죠?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 해라는 것과 누가? 2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그냥 방정식의 해라고 쓰셔도 돼요. 방정식의 해라는 것과 교점의 x좌표 라는 건 서로 어떤 애예요?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할 때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종류가 여러 개였잖아요. 근의 판별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뭐였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어근. 중요한 건 A, B, C가 뭐일 때? 실수일 때.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린다는, 좌표 평면상에서 그릴 수 있으려면 애초에 실수여야 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그냥 가정을 깔고, 0을 안 깔았구나. 자, 깔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두 근의 합이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두 근이 있다면 요 축이라고 하는 애는 둘 사이의 값이 서로 같은 애가 되겠죠. 즉 축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축은 두 근의 평균이죠. 두 근의 평균이죠. 근데 두 근의 합이 뭐라 했으니?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죠.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우셨던 그 값이 이래서 그래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안 지워도 되겠다.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하려 합니다. 일단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시죠. 방금 전에 얘를 가지고 뭘 쓸 수 있다고 했냐면 판별식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판별식이라고 하는 그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여기는 뭐가 나오죠? 이거 순서를 반대로 썼나? 아이고,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해서 여기는 0보다 클 때는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죠. 그럼 판별식이 0일 때는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중근이라고 할게요. 그냥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요. 잘 생각해봐요. 방금 전에 저 방정식의 해라는 게 뭐라고요? 교점의 x좌표라고 했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죠. 중근이라고 했으면 서로 다른으로 따졌을 때는 교점의 좌표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되는 거죠. 두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상에서 교점이 없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가 여기다가 쓰자. 얘도 요 한 칸 더 미루자.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한 방정식의 해와 교점의 x좌표가 같다. 저거 또이 같은 의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럼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가 될 거라고 되게 익숙한 해 개수가 아니라 실근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예요. 그래서 3학년 때 배웠던 판별식이요. 그렇다면 그 식을 이용해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 예상해보죠. 그래프의 모양을.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얘가 아래로, 전 보통 그냥 a가 0보다 큰 거 좋아해요. 하나만 할게요.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한 애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가 요 애가 어디 있어야 돼? 얘를 밑으로 뚫고 내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근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접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교점 중근 하나 가지는 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어근에서는 아예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떠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프 자체에서도 이 식에서도 함수식에서도 뭘 써먹을 수 있다? 판별식 써먹을 수 있다. 는 게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이죠.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132페이지에 있는 개념 원리 2해라고 나와 있는 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힘들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자,
2차 방정식의 해와 요걸 바꾸죠. 해를 실근이라고 바꿀게요. 얘가 좀 더 깔끔하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 그래프를 요건 좀 지워도 괜찮을까요? 이쪽 좀 지울게요.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에 대해서 방금 전에 했던 그대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하나의 그래프에 대해서 직선이 요래돼 있으면 교점이 2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돼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칩시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이다. 그럼 여기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잖아요. 교점이 2개, 1개, 0개. 2차식에 대한 교점이 2개, 1개, 0개. 일 때 판별식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X축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사람 얼굴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축의 평행한 직선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어때요? 교점이 몇 개예요? 2개니까 얘도 똑같이 판별식을 써먹을 수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요? 크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또 싹 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0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겠죠.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 그 한마디로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라고 하는 얘는 그래프에서 따지면 결국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되는, 교점의 개수를 알려주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 보통 교점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빵개냐라고 하는 직선과 2차 함수와의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위치관계라고 하죠. 아우씨 손톱 꺾었어. 위치관계라고 하죠. 그 위치관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뭘 쓰면 된다? 판별식을 쓰면 된다. 위치관계랑 판별식이랑 같은 얘기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옆 페이지에 있는 133페이지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제 멘트가 나왔잖아요. 위치관계라는 말이 딱 보이니까 바로 뭘 쓰면 된다? 판별식 쓰면 된다. 교점이 2개냐, 1개냐, 빵개냐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필수 예제 1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할 때 A, B의 길이가 2루트이다. 이것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죠. 두근의 차예요. 선분의 길이는 두근의 차입니다. 다음 위치관계 필수 예제 3번도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럼 필수 예제 4번도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중에서 하나의 좌표가 x-2다. 그럼 이거 식 4번은 하나만 짚고 넘어가요. 어떻게 식풀이를 시작을 할까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뭐라고요?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데? 등치법,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x 플러스 k라고 놨을 때 한근이 뭐? 마이너스 2래요. 그럼 근이 주어졌으니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필수 예제 5번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중에 한 교점의 좌표가 1-루트 2일 때 유리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유리수 보이니까 뭘 쓸 수 있어? 혈렉은 써먹을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0번까지 진행을 했, 140페이지까지 뚝딱 했고요. 아, 문제가 너무 적어요. 어떡하죠? 근데 지금 더 할 시간은 미묘해. 아까 질문 너무 열성적으로 받았나 보다. 짧게 칠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함수 끝까지 나가고 화요일 날 빨간 날이니까 조금 숙제 빡세게 나가고 수요일 날 다운 테스트 보는 걸로 하죠. 복소수부터 2차 함수까지. 자꾸 채원이가 나한테 눈으로 욕해요. 어? 저런. 힘들겠다. 어머, 어떡해. 어? 뭐라고? 빨간 날, 그럼 우리 방학을 피해서 화요일 날 와서 시험을 보고 갈까요? 초딩이세요? 초딩이세요? 초딩도 요새는 방학 숙제 안 내주던데? 저런. 너무 불쌍하다. 어쩌면 좋아. 일단 월요일 날 고민을 해보죠. 그럼 우린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냐? 자, 자, 쌩 보자, 쌩. 숙제는 그러면은 수, 상, 쌤비 60페이지까지. 진짜 몇 문제 없다. 그치? 그러니까 더 나가야 된다. 기필코 더 나갈 거다. 자, 개념 원리는 140페이지까지. 아직 찍지 마. 더 나갈 거니까. 자, 쌩보자, 쌩. 쌩 더 보자. 자, 오늘 접선 끝내자. 와. 숙제? 오, 야, 좋다. 3학년 2학기, 쌩. 69페이지까지. 친한게 빼드렸어요. 이거 뭐야? 3학년 2학기 거 50문제. 사실 언니 응. 자, 여기, 우리, 센바요, 센, 3학년 2학기 거 센에서 필요한 것들 개념 몇 개만, 좀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기, 제가 정말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따로 정리를 해드리거나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54페이지에 있는 핵심 개념 1분 내로 체크하고요. 아,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 솔직히 개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누구 먼저래요? 제 채널에 개념 한 통 3학년 2학기 파트를 들어가 보시면 원과 직선이라는 단원에 접선에 대한 성질이 친절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걸 참고해 주세요. 채널 홍보. 자, 54페이지 후 딱 보도록 하죠. 자, 원의 접선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제 동영상으로 한 5분 정도 더 촬영을 할 거고, 문을 좀 잠깐 닫아주시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 애들 자꾸 왔다 갔다 좀 거슬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배속을 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배속을 좀 풀어주시고요. 지금부터 말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에 있는 3-3번 원의 접선의 성질을 보도록 하죠. 접선의 길이는 원은 5 밖에 한 점 피해서 이 원에 이를 수 있는 접선은 2개이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길이는 같다라는 거죠. 여기 PA, PB가 길이가 같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 방법은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증명하면 되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옆에 있는 거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원의 반지름과 수직이다 라고 하는 그 성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저번의 성질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 하나 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다른 것보다도 그 삼각형에서 내저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x, y, z가 되잖아요. 그럼 x, a, b, c의 길이를 주고서 x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그 x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죠? ab 더하기 ac에서 bc를 뺀 걸 2로 나누시면 돼요. 이 x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공식으로서 꽤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그 뒤에 나오나? 그거 잘 모르겠네요. 다음,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항상 서로 같기 때문에 성립하는 내용들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 자, 그럼 거기까지 가보자. 몇 번? 61페이지에 있는 거에서 필요한 것들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원의 접선과 반지름. 유형 7번에 있는 개념 크게 중요하기는 한데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유형 8번의 그림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내신 대비해서 되게 은근 자주 나오는 값인데요. 뭐냐면 원이 크게 2개가 있을 때, 크게 하나, 2개가 있을 때 같은 동심원이라고 해서 중심이 같은 2개의 원이 있을 때 이 하나의 원에 대한 접선을 그어서 나오는 현이 있잖아요. 이 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뭐게요? 4분의 L제곱이죠? L제곱 파이죠? 왜요?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4분의 L제곱 파이예요. 왜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이 작은 변의 길이를 스몰 r, 큰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할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라지 r제곱 마이너스 스몰 r제곱 파이거든요. 근데 이거 2분의 L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는 값이 4분의 L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제적으로 외워놓으시면 생각보다 쓸 데 많습니다. 그래서 324번 문제가 아니라 327번 문제를 보자마자 답 나오십니까? 얼마? 절반의 제곱. 끝. (16파이) 바로 나오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성질, 이거보다는 저기 두 번째에 있는 거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형 10번을 넘어가시면요, 접선을 연결했을 때 355번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그 355번에 있는 미안해요. 335번이에요. 죄송해요. 335번이에요. 미안해요. 335번이에요. 자, 335번을 딱 보자마자 각 P의 크기가 나와요. 60도죠. 왜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PAOB라는 사각형은 양쪽 각이 90도, 90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예요. 그래서 저기 120도라고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한 각이 60도가 될 거고, 하나 더, 꼭지각의 크기가 6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라 정삼각형이 되죠. 그죠? PA와 PB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340번 답 보면 340번도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11번도 꽤나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뭐죠? 저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거기 위에 나와 있을걸요 아마? 그 접선의 길이의 2배와 같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28 나오니까 저 CF의 길이는 5cm 나오겠죠. 왜요? 28의 절반이니까 14고요. 그 14에서 모자란 길이가 5cm라서요. 그 다음에 그 유형 11번은 그냥 뭐 11번이 아니라 12번 같은 경우에는 멘트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니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쭉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무조건 반드시 직각삼각형을 찾으셔야 돼요. 각이 나오든 길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피타고라스로 풀던 삼각비로 풀건 일단 뭘 알아야 돼? 직각삼각형을 알아야지만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 12번 같은 경우도 보조선 이용해서 푸는 거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13번, 14번 이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그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유형 17번에 있는 370번에 단골 문제거든요. 가장 짧은 선분을 미지수로 잡으세요. 가장 짧은 선분을 미지수로 잡으세요. 예를 들어 유형 17번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EF라는 선분을 미지수로 잡으시면 돼요. 그죠? 유형 17번에 있는 그림에서 힌트를 받아서 EF라고 하는 점에 미지수를 잡으시면 돼요. 끝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숙제 여기까지. 주말 잘 보내시고 숙제 밀리지 마시고 오늘 거 제발 좀 끄딱끄딱끄딱끄딱 좀 진행해 주십시오.